네, 안녕하십니까. 교육학 개론 강의를 맡고 있는 임현철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벌써 이제 27번째 시간, 27강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교육 심리학에 대해서 기초를 다루었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각종 이론들을 여러분들 정리할 겁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지난 교육 강의 26강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육 심리학 부분은 여러분들 상당히 내용도 많고요. 내용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이제 임용고사에서 나올 부분, 그래서 그런 심화적인 부분을 최대한 커트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 자체가 연결된 부분이 많아서 많이 커트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 자체가 잠깐 많이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 미리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나마 제가 그래도 최대한 격까지 치면서 여러분들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27강부터 이제 쭉 한 30강 넘어서까지 우리가 교육 심리학에 대해서 여러분 교육 심리학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요. 그 다음 부분에 여러분들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고비다 생각하시고 교육 심리학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자, 제목 자체가 여러분들 발달 이론입니다. 발달 이론의 첫 번째가 여러분들 피아제하고 비고츠키의 인지 발달 이론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발달 이론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크게 여러분들 세 가지로 정리가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발달 이론에 대해서 학제도 쭉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지능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영재교육이라든지 등등이 하는 개인의 학습차가 나타나는 원인. 여러분들 요거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학습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합니다. 크게 여러분들 세 파트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제가는 그거는 강의 시작할 때마다, 끊길 때마다, 다음 단어 넘어갈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 피아제입니다. 자, 피아제는 개념은 기본적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발달을 인지적인 측면에서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교육심리학에서 배웠던 발달을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발달을 어느 측면에서요? 인간의 인지. 지각 측면에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어차피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두 번째 인간의 인지 발달은 자연적인 성숙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여러분들 이게 뭐죠? 이거 발달이죠, 발달. 인지 발달은 여러분들 자연적인 성숙과 그러니까 자연적인 면을 여러분들 신경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다가 환경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두 개 자연적인 성숙은 여러분들 뭐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적기성에 관합니다. 때에 따라 연령에 따라 적기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학습을 통해서 상호작용해서 그것을 더 크게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인지 발달은 이제 질적으로 다른 네 가지. 요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가지 우리가 단계를 배울 겁니다. 요걸 정리하시는 게 피아제의 가장 핵심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지 발달 과정은 아동들마다 차이가 있으나 거의 문화적 보편성. 자, 여러분들 이거 문화적 보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동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거의 문화적 보편성을 따른다. 거의 일반적이다. 왜? 여러분들 자연적인 성숙과 환경. 자연적인 성숙은 여러분들 모든 인간이 하나의 동물로서 연령에 따라 성숙해가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탁탁 찔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편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간의 발달은 인지적인 측면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일단 비고측하고 비교되는 부분인데요. 피아제는 여러분들 요 개념에서는 한 가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인지, 즉 발달 또는 연관된 학습. 이게 있을 때 여러분들 특히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특히 언어보다는 이 부분이 더 크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발달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 왜? 이따 여러분들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아제의 이제 인지 발달 이론에서요. 지적 기능과 지적 구조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아주 중요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 만약에 놓치시면 여러분들 피아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지적 기능과 지적 구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적 기능은요. 더 큰 틀이에요. 광의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지적 구조가 여러분들 변화하는 협입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실제로 모든 인간은 지적 기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지하는 지적 기능 모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지 기능 자체는 있으면서 그 안에 지적 구조라는 예를 들어서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형성하고 그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그러한 지적 구조는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인간의 지적 기능, 인지 기능은요. 자, 인지적 기능 개체가 말 그대로 인지적 기능 개체는 여러분들 인간이죠.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라는 기본적인 경우입니다. 당연히 모든 생물체에서 불변합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충은 원입이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충은 원입이죠. 여러분들 모든 게 자기가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 적응하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시스템 여러분들 모두 다 있습니다. 그게 인지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 추운데 딱 가면 여러분들 이런 옷차림이 뭐 있죠? 옷을 끼워 입죠. 그렇죠? 이런 환경에 적응하는 모든 기능은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인증을 좀 포괄적으로 본다면 지적 구조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정신적인 부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부분으로서 뭐 옷을 껴입는다. 이런 건 여러분들 전체적인 인지 기능이고요. 내가 어떤 건 사물을 외부 사물을 인식하는 기능이고요. 그런 건 당연히 모든 생명체에 다 있고요. 거기다 플러스 인간은 그 안에 뭐가 있냐? 예, 지적으로도 단순히 몸의 신체적인 변화로서 추운 것을 인지한 능력뿐만이 아니라 밖의 사물을 보면서 내가 정신적으로 그것을 지적으로 재구성해내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적 기능, 인지 기능은요 모든 생명체에서 불변합니다. 모두 다 똑같이 있다는 거고요. 자, 인지 기능은 수능 기능과 조직화 기능 이거 중요합니다. 수능 기능과 조직화 기능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기능은요 조직화 기능이 있는데 수능 기능은 외적인 측면에 관계있는 것으로 아동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생득적인 경향성입니다. 말 그대로 태어나자마자 역시 생득적.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요 밖의 외적인 외부 환경에서 적응하는 건 여러분들 그대로 나는 순응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목욕탕에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요 처음에 상당히 뜨겁지만 좀 있으면 여러분들 그 뜨거움을 뜨거움이 많이 없어지죠. 그렇죠? 초반에만 이렇게 저도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담궈 보는데 그런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 그게 수능 기능입니다. 당연히 생득적인 경향성이고요. 조직화는 마찬가지. 이건 내적입니다. 내적. 여러분들 이 내적인 것은 말 그대로 선천적인 기능인 건 똑같은데요. 이 조직화 기능은 밖에서 어떤 뜨거운 물을 내가 딱 닿았을 때 내가 이제 좀 있으면 덜 뜨거워진다는 거 수능 기능하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케이, 난 이제 이거는 별로 안 뜨거워 라고 받아들이는 거, 정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기능을 여러분들 조직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인지 기능, 수능 기능, 조직화 기능 여러분들 크게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어떤 것만 기억하냐 여러분들 큰 틀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불변하는 거, 모든 생명체에서 불변하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능 기능이 있다, 조직화 기능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신 다음에 수능 기능은 외적인 측면, 그 다음에 조직화는 내적인 측면, 이렇게만 여러분들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건 중요합니다. 지적 구조. 지적 구조는 여러분들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 각 단계에 따른 연령별로 지능의 조직적인 구조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어떤 거요? 정신적인 측면입니다. 이제 환경의 신체적인 부분이 아닌 환경에 따라 외부 환경을 내가 인식하는 것 자체가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때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들 각 연령별로 우리가 뒤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어떤 똑같은 사물을 봤을 때 인지하는 기능이 변화해요. 변화. 여러분들 갓난아기나 어른이나 추운 환경에 의해서는 춥다고 느끼고 그것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추워라고. 그건 여러분들 지적 기능에 대한 인지 기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각 연령별로 여러분들 어떠한 우리가 사물을 대했을 때 이걸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내부적인 지적 구조가 변화해서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 지능에 조직된 구면, 그래서 정신적인 측면이 있고요. 지적 구조의 변화에서 여러분들 발달 단계는 질적인 기준에서 구분으로 각 단계는 그 전후 단계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적 구조는 여러분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적 기능이 여러분들 뭐라 했죠? 불변이라고 했습니다. 불변이고요. 지적 구조는 연령별로 변화한다. 그렇죠? 연령별로 사물을 인식하는 것에 대한 지적 구조가 변화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쉽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연령별로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내가 인식하는 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그게 뭐다? 지적 구조가 변화했기 때문에. 뭐에 따라 여러분들? 연령별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자연적으로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화적 보편성이랍니다. 그때에 따라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지적 구조가 내적으로 이미 인간은 정해져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럼 어떻게 정해져 있냐? 자, 여러분들 이 도식이라는 말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인지 발달 구조, 지적 구조에 들어갑니다. 자, 도식이라는 게 있고요, 여러분들.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틀입니다. 이해의 틀이 인간의 머릿속에 여러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체가 생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니라라는 거죠.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지적 구조는 계속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기별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로 환경의 접촉을 통해서 반복되는 행동과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식,
스키마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거면 어떠한 사물을 받아들이는 인식 틀이 있다 나에게.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변화한다? 예, 연령별로 변화해 나간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한 지적 구조에 어떤 것이 있냐? 예, 바로 동화, 조절, 조직, 평형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여러분들 더 쉬울 거예요. 자, 동화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도식 속에 그러니까 외부의 대상들을 받아들이는 인지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아동이요, 사물을 보고요, 네, 강아지. 어떤 사물을 보고 쟤는 강아지인 거 여러분들 알아요. 이제부터 알아요, 여러분들. 아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저건 보면은 강아지야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두 번째로, 자, 어떻게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 강아지인데 이미 알고 있는 건 강아지인데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새로운데 강아지, 이 학생은, 아동은 강아지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요, 저렇게 생긴 거, 네 발 달리고 기어 다니는 건 여러분들 강아지라고만 인식을 해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받아들일 때 새로운 뭘 봤어요. 우리가 좀 이따 얘기했지만 얼굴이 긴 강아지라고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주세요. 아까 스키마에서 이해트에서 뭘 기억하고 있냐? 예, 이 아동은요 강아지만 알고 있어요. 네 발 달리고 걸어 다니는 것은 강아지야 라고만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비슷한 게 있는데 분명히 요거하고 약간 다른 모양이에요. 근데 이미 알고 있는 틀이 뭐밖에 없어요? 강아지밖에 없으니까 얼굴이 긴 강아지라고. 이거보다 분명히 강아지는 똑같은 강아지 모양인데 얼굴이 길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뭘 추가시키냐? 예, 이걸 추가시킵니다. 이걸 추가시켜.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그럼 조직화는 뭐냐? 자, 가지고 있는 여러 도식들을 연결해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누가 옆에서 알려줍니다. 야, 그거는 얼굴이 긴 강아지가 아니고 그것은 뭐다? 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알고 있던 것을 강아지라고 알고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자신이 알고 있는 걸로 조직화합니다. 뭐로써요, 여러분들? 어떻게? 예, 얼굴이 긴 강아지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그걸 조직화할 때 어떻게 조직화하냐? 가지고 있는 여러 도식들을 내가 알고 있는 건 기억인데 옆에서 누가 얘기해 줍니다. 그게 여러분들 평형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미 아동이 알고 있는 건 여러분들 강아지라는 모형이다. 네 발 달린 거.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의 인식 틀로만 다른 외부의 사물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로운 걸 봤을 때는 조절을 하죠. 분명히 강아지인데 내가 알고 있는 강아지인데 얼굴이 길어. 그럼 여러분들 거기다 얼굴이 긴 강아지라고만 여러분들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것을 조절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마지막엔 조직을 하죠. 누가 알려주죠. 그것은 뭐냐? 야, 그것은 얼굴이 긴 강아지가 아니고 말이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정리되면서 강아지한 모양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얼굴이 긴 강아지는 말이라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하면서 새로운 말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동화, 조절, 조직, 평형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동화와 조절을 통해 질서와 체계를 유지하는 본능적인 고도 선천적인 욕구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 아동은 여러분들 이제 말은 알았어요. 얼굴이 길고 좀 긴 것은 말이라고 하는 걸 알았는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이 아동은 요건 말만 기억해요. 근데 여러분들 말이 있는데 갑자기 말이 색깔이 얼룩덜룩해요. 얼룩덜룩.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떻게 하냐? 이 아동은 얼룩덜룩한 말이라는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이 평형 상태가 깨져요. 그렇죠? 그전에는 여러분들 강아지, 얼굴이 긴 강아지, 말로써 딱 평형 상태를 이루었어요. 근데 새롭게 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형 상태가 그대로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리면서 여러분들 다시 그 평형 상태를 동화, 조절, 조직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겠어요? 당연히 얼룩말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씩 이렇게 가는 과정을 여러분들 우리가 지적 구조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도식 속에 외계의 대상을 받아들이는 인지 과정.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도식은 강아지입니다. 거기다가 얼굴이 긴 것을 받아들였어요.
조절. 자신이 가진 기존의 도식이 새로운 대상과 동화할 때 적절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상에 맞게 이미 있는 도식을 바꿔 나갑니다. 그렇죠? 그걸 뭐랍니까? 예, 얼굴이 긴 강아지라고. 난 강아지만 알고 있었는데 새롭게 어느 것일까? 아, 그냥 저건 얼굴이 긴 강아지야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 구조. 가지고 있던 여러 도식을 연결해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아, 얼굴이 긴 강아지는 다른 말로 뭐다? 예, 말이구나 라고 하면서 평형 상태를 이루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것과 새로운 것을 평형 상태로 이루면서 새로운 인식 체계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라는 개념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평형 상태가 계속 그냥 아닙니다. 금방 불균형이 됩니다. 어떻게? 또 새로운 개체를 만났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아, 얼룩덜룩한 말이네? 라는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요. 이걸 너가 다시 조직화시켜서 야, 이건 얼룩말이야 라고 정해준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적 구조가 계속 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발달 이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 여러분들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동화, 조절, 조직, 평형. 특히 평형 상태에서 새로운 인지 체제를 갖추지만 그는 금방 평형이 깨진다. 깨짐으로써 또 다른 새로운 인식 체계를 더 확장할 수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러한 과정들이 각각 자, 맨 마지막 보시면요. 아동의 현재 발달 수준이 학습 능력을 결정하고요. 그러니까 발달 수준, 현재 인지 발달 수준이요. 학습 능력을 결정하고 발달 수준은 학습에 의해 바뀔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인지하지 못하면요. 이런 과정이 인지하지 못하면 이 인지 구조는 여러분들 나이별로 연령별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만 그 학생한테 야, 이거 말이야 해도 이 학생 자체가 지적 구조가 변화하지 않으면 이러한 각각의 연령에 맞는 지적 구조가 변화하지 않으면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는 인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 처음에도 여러분들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지 발달이 언어 발달이 우선한다. 그래서 결국 인지 발달이 더 이러한 인지적 구조 발달이 발전을 해야지 새로운 것을 발전했겠지. 이러한 인지 구조 자체가 변화하지, 인지 구조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데 밖에서 옆에서 야, 이거 말이야 계속 해도 여러분들 아무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내적인 인지 발달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살펴볼게요. 자, 이제 인지 발달 단계가 각 단계별로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각 운동기라고 나와 있고요. 0세에서 2세인데요. 자, 실제 대상물을 감각과 운동을 통해 조작하는 단계.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대상 연속성이라는 개념 여러분들 절대 잊어먹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어떠한 이때 0세부터 2세는 어떤 사물을 봤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대상이 계속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한테 어떤 사물을 이걸 딱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틀렸어. 근데도 여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게 대상 연속성입니다. 0세부터 2세 감각 운동에 나타나는 거고요. 자, 우리가 그래서 처음 생각할 때 그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딸랑딸랑 이거 하잖아요. 이거 할 때 딱 하다 그걸 치워도 그 아이는요 거기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거기만. 이거를 딴 데로 돌려도 그걸 딴 데로 돌릴 수 있는데 눈이 따라오는 건 나중에 단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대상 연속성의 개념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0세부터 2세 때 감각 운동기 때 나타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겁니다. 네 번째 거죠. 네 번째 거. 사물의 실제성을 인식하지 못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은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다른 사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린이니까요. 똑같은 사물을 옆에서 봐도 저거 무슨 모양인데 이 아동 때, 0세부터 2세 때는요. 자, 이거를 이렇게 앞에서 보는 거, 정면에서 보는 거, 후면에서 보는 걸 다 다른 사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정도가 여러분들 감각 운동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다시 한번 대상의 영속성 개념이 있다. 두 번째는 사물의 실제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무슨 뜻이냐? 같은 사물이라도 다른 방향에서 보여주면 그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 전 조작기라고 얘기합니다. 조작기가 막 시작하는 단계. 그래서 2세부터 7세인데요. 자, 이때는 여러분들 언어 발달 일어납니다. 중요한 포인트고요. 언어 발달. 그 다음에 직관적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그러니까 직관적 행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논리적 능력은 없습니다. 없고요. 그 다음에 직관적 시기에는 지각적 중심화. 중요한 말입니다. 지각적 중심화. 보존 개념의 미발달. 자, 보존 개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사물을 인식하는 겁니다. 인식하는데 그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중심적이고 꼭 중요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한다라는 얘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기억 속의 사물에 대한 표상 활동, 사물이 보는 각도에 따라 동일한 것이 다양하게 인지됨을 인지한다. 역시 전 개념. 아까 똑같은 개념이죠,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전 개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 사물이 보는 각도에 따라 동일한 것이 다양하게 인지된다라는 걸 우리가 전 개념, 역시 이어지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분류 기준이 계속 변하여 실제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역적 사고가 되지 않습니다. 가역적 사고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물한눈족 사고, 아주 중요한 표현이고요. 물한눈족. 자, 모든 사물은 살아있고 각자의 의지에 따라 움직인다고 믿습니다. 이 물한눈족. 저는 여러분들 이 교육학을 공부하기 전에, 예전에 이제 공부할 때 처음 느꼈습니다. 제가 이건 100% 느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6살 때가 7살 때가 분명히 안 돼요. 취학 전이기 때문에 버스가 기사분이 없고 혼자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의문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기 앞에 누가 앉아있는 걸 인식하는 순간이 있고 이상하다. 나 분명히 그 전에는 버스는 스스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라는 게 저 머릿속에 계속 갔거든요. 그게 이해가 안 가다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했을 때 공부하면서 아 이게 나 때 물한연소 사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각각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버스가 혼자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느낌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저는 100% 느낍니다. 거짓말 아니고요. 이거에 짜맞춘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을 정말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자, 저는 나중에 이제 이걸 딱 공부를 하면서 아 이게 물안론족이구나.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 아직도 그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풀리게 이제 불과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 이제 풀렸는데요. 이게 바로 물안론족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가능한 한 구체적인 소품과 시각적 자료. 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체적인 소품과 시각적 자료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자, 전 조작기는 여러분들 있습니다. 언어 발달이 나타나면서 직관적인 행동을 그러니까 지각을 중심합니다. 딱 내가 본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실제로 본 것만 기억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존 개념이 미발달하고요. 자기 중심적인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상 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같은 것을 다른 방향에서 보여줘도 몰라요. 다른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전 개념적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중심적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물안전도 사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전 조작기 부분이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구체적인 소품 시각자료를 합니다. 때에 맞는 그러니까 정말로 말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면 말의 정면의 모습을 딱 보여줘야 돼요. 말의 뒷면을 보여주면 이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구체적인 조작기 구체적인 조작기 7세부터 11세까지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분류 서열화 능력이 생깁니다. 사물을 구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 사고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거 아까 전 조작기에는 지각 중심적에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만 느끼네 보존 개념이 미발달했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탈 중심적이고 보존 개념이 발달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물체가 공간적 배열을 달리해도 그 모형이나 속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가 공간적 배열을 달리해도 이건 똑같은 말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하냐? 물체의 수, 그 다음에 길이, 양, 면적, 그 다음에 무게, 부피 순으로 여러분들 자기가 분류 배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 그 말이 하나 있던 두 개 있던 그냥 말입니다. 말. 근데 이제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열 개념 중요합니다. 사물과 사건은 특수한 차원에 따라 계열화, 서열화. 이제는 계열화 쉽게 말해서 분류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분류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시각적 자료로 활용하는 건 전 조작기하고 똑같죠, 여러분들. 똑같지만 대상을 조작하거나 시험하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의 기초는 뭡니까? 아직 구체적 조작기긴 하지만 구체적 상황에 맞는 말 그대로 사물을 가지고 조작하는 능력이죠. 없는 사물을 가지고 조작하는 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있는 사물을 배열해도 이게 이제 두 개, 세 개가 있구나. 얘가 뒷모습으로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만 여러분이 인식하는 거지 없는 사물을 가지고 인식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어디냐? 그건 여러분들 형식적 조작기에 나옵니다. 형식적 조작기는 11세 이후고요. 여기서는 경험하지 않고도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경험하지 않고도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뭐냐면 감각 운동기에서는 여러분들 대상의 연속적 개념 중시하라고 그랬습니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 전에 나오는 전 조작기에서는 여러분들 몇 가지 기억합니다. 지각 중심입니다. 지각 중심으로 내가 본 것만 기억하고요.
그것을 분리하거나 배열하거나 안 됩니다. 보존 개념 없다 그랬고 배열하는 개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체는 각도만 달리하면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구체적 조작기에서는 뭡니까? 예, 분리할 수도 있고 서열할 수도 있고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수준에서? 예, 앞에 내가 있는 보는 수준에서. 보는 것은 제가 이거 말이 두 마리고 세 마리고 이건 말의 뒷모습이야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형식적 조작기 이후에는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는 지금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말이 네 마리가 뒷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뒷발이 위험하다 이런 거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상상 속으로 머릿속에 딱딱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 단계에서는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구체적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기의 차이점은 여러분들 구체적 조작기는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 말이 네 마리가 뒤로 있으면 뭔지 인식은 하겠지만 경험하지 않는 사실은 조작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자 추상적, 가설적, 연역적, 조합적, 명제적, 귀납적 상호 관다. 이게 여러분들 결국은 논리적인 사고입니다. 논리적 사고인데 논리적 사고는 구체적 조작기에서도 합니다. 단 그래서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은 것까지도 가능하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청소년기의 자기 중심성. 자 개인적인 신화, 불사신의 신화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자기가 영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이제는 난 다 컸다 이런 거죠. 11세 이후는 다 컸다. 그러면서 자신이 불멸의 영웅이 돼서 이 나라를 구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게 개인적 신화고요. 그 다음에 불사신에는 자기 죽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그래서 요즘엔 좀 이제 하는데 요즘에는 좀 빠르긴 한데요. 여러분들 11세 이후 그러니까 보통 초등학교 4, 5, 6학년 이때 되면 특히 남학생들 보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던 겁니다. 괜히 무술 드라마 보고서 따라하고 나긴 죽지 않을 것 같고 이 나라를 구원할 수 같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청소년의 자기 중심성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상적 세계와 공상각. 상상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이제는 구체적인 걸 넘어서서 상상하니까 이상생을 생각하고요. 공상과학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이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 남학생들, 남성인분들은 11세 이후에 요 시기에 공상과학, 그쵸? 제가 어떻게 우주 비행기를 만들어서 UFO를 타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악의 공을 이런 거 다 한 번씩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 그런 만화들이 잘 먹힙니다. 실제로 이런 거 이용하는 겁니다.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4가지 감각 운동기, 그 다음에 전 조작기,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다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피아자의 인지발달 이론의 교육적 시사점을 한번 볼게요. 자, 교육은 아동의 자발성에 의존해야 함이라고 나와 있고요. 다양한 적용 기회, 이전 도식과 그 다음에 새로운 도식의 연결. 도식이라는 걸 아까 여러분들 스키마라고 그랬죠? 스키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해의 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는 틀과 새로운 틀의 연결. 어떤 거요? 동화, 조절, 조직, 평형. 이 관계를 중요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여러분들 밖에서 학습하는 게 아니고요. 각 인지 발달 단계에 맞는 것을 학습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동의 자발성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합니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은 그래서 더 중요시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다양한 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그렇죠. 그래서 뭐에 맞는? 발달 수준에 맞는. 그래서 수업은 학생의 발달 수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업은 학생의 발달, 각 인지 단계별로요. 그렇죠? 그걸 뛰어넘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발견 학습은 피아제의 학습 원리를 교실 수업에 적용한 것이라는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중시합니다. 자, 또래와의 상호작용, 이건 아주 별표입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비고치크와 비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항상 중요합니다. 자, 비슷한 학생들끼리, 비슷한 인지 발달 수준을 가진 학생들끼리 상호작용을 해야지 그것을 같이 배우고 나가는 겁니다. 위에서 예를 들어서 전 조작기에 있는 학생한테 어른이 와서 야,
이거 인지해봐, 이거 인지해봐. 예, 인지 전혀 못합니다. 그렇게 성인과의 아동과의 또래 이 상호작용은 인지 발달 단계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지금까지 한 것을 여러분들 간단하게 문제로, 자,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중 동화, 여러분들 동화. 자, 동화면 여러분 다시 한번 동화 지적 구조에서 동화 조절 조직 평형, 이건 바로 불균형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야죠 여러분은 인식 체계가 발달한다고 했습니다. 자, 아동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생득적인 경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생득적인 경향을 의미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지적 기능에 대한 거죠. 수능 기능과 조직화 기능,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을 수 있는, 아동이든 어린이든 갖고 있을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에서 인지 발달, 요거는 지적 구조라고 얘기했습니다. 변화하는 거에서 여러분들 하는 거고요. 자, 2번. 새로운 환경 자극을 자신의 기존 이해 틀에 맞도록 변형하여 흡수한 현상. 자, 새로운 환경 자극을 자신의 기존의 틀에 맞도록. 그렇죠? 기존의 틀, 예, 도식, 스키마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거, 변형하도록. 이게 동화라 그랬죠. 어떤 거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틀은 강아지란 틀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변형한다. 어떻게? 예, 얼굴이 긴 강아지라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 뭐라고 했죠? 예, 동화라는 과정을 했습니다. 동화. 자, 그 다음 3번. 기억을, 정답은 그래서 여러분들 2번 얘기했고요. 기억하는 정보를 서로 정리하거나 관련 지음으로써 하나의 체계를 만드는 과정이다. 여러분들 이거는 네, 조직이라는 거고요. 조직. 그 다음에 새로운 경험 등을 의미 있게 해석하기 위해 기존의 틀을 새로운 경험에 알맞게 바꾸는 현상이다. 여러분들 이건 네, 조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화라는 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피아제의 발달 이론에서 동화와 조절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두 가정의 평형 혹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여러분들 쭈루룩 보면 여러분들 네, 당연히 평형어가 되겠죠. 여러분들. 세 번째,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중 전조작기. 자, 여러분들 전조작기.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기 큰 틀만 갈게요, 여러분들. 자,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보면요, 특성이 아닌 것은 답은 4번이에요. 4번이에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감각 운동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신경 쓰지 않으시면 되고요. 그럼 나머지 1번부터 3번 이게 바로 여러분들 뭡니까? 예, 전 조작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언어의 발달은 현저하지만 지극히 주관적인 장점. 자,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는 게 전 조작계입니다. 단 즉이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 자기중심적인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2번. 눈에 보이는 지각적 속성에 의해서만 사물을 판단한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각의 중심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 모든 사물은 살아있고 각자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다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버스가 혼자 간다고 느낀 거. 예, 물한론적 사고입니다. 여기는 전조작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구체적에서는 여러분들 무슨 말이죠? 구체상에서 조작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보존 개념이 발달한다. 사물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거 배우고요. 형식적인 조직은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더. 자, 다음 중 피아제의 인지 발달이죠. 구체적인 조작기에 대한 거예요. 구체적인 조작기. 네, 세 번째 조작기죠. 여러분들 대상의 연속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각 운동기라고 말씀드렸고요. 자기중심적 언어, 자기중심적이니까 전 조작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논리적인 사고 능력. 여러분들 논리적인 사고 능력은 여러분들 형식적인 조작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논리적인 것을 경험하지 않고도 알 수 있어야 되니까요. 자, 그다음에 가역성. 그럼 가역성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가역성은 항상 보존 개념하고 같이 연결해 두시고요.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내가 배열할 수 있다. 즉 같은 사물을 다른 방향에서 보더라도 같은 방향에서 다른 사물에서 보더라도 같은 사물인지 인식할 수 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다음 쪽 형식적 조작계. 예. 형식적 조작계 아동에게 가장 적절한 수업은 형식적은 뭐 할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예.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요. 어떻게 해요? 귀납적 또는 연역적인 방법으로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 1번부터 4번까지 해서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탐구할 수 있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자, 1번 막대기 돌 또는 색깔 있는 조작들을 가지고 더하기 빼. 자, 구체적인 막대기 돌 색깔이 있는 조작들을 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한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야? 구체적인 사물을 가지고 조작을 하는 거죠. 사고를 하는 거죠. 자, 이건 뭡니까? 예, 구체적 조작기입니다. 두 번째, 6.25 전쟁에 대하여 논할 때 그 전쟁 후 한국을 남북으로 나눈 쟁점들을 고려해 본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죠. 경험하지 않은 것들. 바로 정답은 2번입니다. 물론 이 문제를 제가 보면서 항상 이런 11세 아동한테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한국 남북 정책은 알까 하긴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죠. 예,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종이 조각의 문장들을 써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그렇죠? 여러분 구체적인 사물을 주고 있습니다. 4번 요리의 계량이나 교실의 전시형을 나누기로 산수 계산 문제. 역시 여러분들 뭡니까? 실제로 지금 주는 거죠. 자료를. 그래서 1번, 3번, 4번이 여러분들 구체적 상황을 주는 겁니다. 근데 형식적 조작은 뭐라고요? 예, 경험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귀납적 혹은 연역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자, 피해자의 인지발달 이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특히 각각의 단계별로 만약에 하나만 아셔야 된다. 그럼 각각의 단계별로 어떠한 인지 발달 과정이 발달 단계가 있는지 이것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죠? 자, 이렇게 하고요. 28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